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창업이론과 실무 10주차 원격 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일로 수정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고 지난번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된 학생도 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완성해서 보내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학습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타 비즈니스 모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다른 채널이라든가 가치 제한, 고객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환 학생이 부찌부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희대 앞에서 부대찌개를 컨셉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상품으로 장사력이라는 책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스터머 세그멘트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자, 부대찌개 경희대학교 앞에서 부대찌개를 컨셉으로 한 외식업이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 첫 번째는 바로 고객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그래서 아주 잘게 잘 세분화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대학생, 교직원, 또 경희의료원의 환자 및 보호자, 또 의료진 및 직원, 또 회기동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명확하게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가치 제한이 진행이 되는 거죠. 가치 제한. 그래서 가치 제한은 개성이 뚜렷한 세대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메뉴, 그 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서비스, 혼밥족을 위한 1인 서비스, 혼술족을 위한 한잔 단위 주류 판매, 프리미엄 소시지를 활용한 프리미엄 전략, 또 서브웨이의 어떤 시스템, 그죠? 벤치마킹해서 서비스 방식의 차별을 하겠다. 집에서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를 원하는 수요층을 위한 밀키트 형식의 배달.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가치 제한을 한 것 같고 반조리 및 완전조리의 테이크아웃 서비스까지 하겠다. 굉장히 좀 와닿죠,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에서 상품력을 어떻게 좀 더 보강할 것인가, 상품력. 역시 외식업은 이제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재료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좀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 부분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상품력이죠, 상품력. 또한 이런 것도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점포력이라는 이제 어떤 메뉴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어떤 이 매장이 갖고 있는 어떤 컨셉, 그죠?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으로 넣으면은 좀 더 고객들,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경희대 인근의 다양한 계층을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그죠? 채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 마케팅,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고요.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그 다음에 채널은 또 고객의 직접 방문 가능하게 하고 자사의 배달 서비스, 또 추후 유통망을 구축한 밀키트. 근데 이제 여기 채널 중에 꼭 인스타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유튜브나, 그죠? 영상, 이 가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고 추후에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SNS를 통한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는 이제 여기 학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오픈 시에 할인 쿠폰을 학교의 좀 키맨들 있죠, 키맨들, 영향력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고객 관계를 어떻게 이제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일단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또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것들은 좀 달리 고객 관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초기 고객 창출 및 홍보를 통한 인증 이벤트, 또 SNS 조합 이벤트, 중장년층. 그래서 여기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과 같은 거는 일단 이 채널을 통해서, 그죠? 초내를 통해서 고객 DB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객 DB라는 게 이제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거,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이벤트들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DB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커스터머 세그멘트, 밸류 프로포션, 그 다음에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정 고객 판매 수익, 테이크아웃 판매 수익, 배달 판매 수익, 그 다음에 추후 밀키트를 했을 때 판매되는 수익까지 이렇게 아주 잘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돌아갔을 때 바로 매출과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가지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이라는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창업팀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동일한, 그죠? 언제 가더라도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품 생산, 그다음에 교육,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수립, 그다음에 외식업이기 때문에 식재료 검수, 저장과 품질 관리, 서비스 접점에서의 불만 관리, 또 매장 청결 관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달을 이용한 고객들의 어떤 불만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키 액티비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빠져 있지만 또 채널에 이제 배달 채널들, 배달의 민족 등 이런 관련된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채널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리소스는,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인데, 이런 물적 자원, 그죠? 주방기기, 홀 짓기, 수모품, 식재료, 지적 재산, 레시피, 브랜드 상표, 상호명, 슬로건,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래서 매니저 1명, 파트타이머 5명, 그 다음에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예비비를 키 리소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그 경험이 있는 우리 학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파트너를 한번 보면, 사업 파트너, 이제 같이 이제 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재료 공급업자, 관리, 파트타이머, 추후 확장시, 이런, 주방 관리, 식자재 유통, 인터넷 배송, 고객센터 이렇게 파트너를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키 파트너로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 이제 학생 창업이나 청년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여기다가 키 파트너로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그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혹은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단체나 기관을 여기다가 키 파트너로 상정을 넣게 되면 또 그거와 관련된 가치 제한이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키 파트너에는 초기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키 파트너로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창업자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이제 차별적인 메뉴 같은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식업이라는 게 식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 파트너에는 이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개발자들, 나름대로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또 가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집만의 어떤 차별화된 부대찌개, 그죠? 부대찌개 전문점으로서의 차별적인 메뉴 개발, 이런 것들이 가치 제한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키 리소스,
액티비티 키 파트너는 결국은 비용을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비용과 관련된 거를 이제 물어본 학생이 있는데, 여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고정비, 그죠?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또 금융이자, 또 보험료, 화재보험, 뭐 가스배상 책임보험, 또 수도강열비, 기타 요금, 통신비, 기본요금. 자,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변동비는 뭐냐면 식재료비, 인건비, 수도강열비, 소모품비, 수선비, 통신비, 뭐 광고 선전비, 신용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이제 비용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점포기 때문에 점포 임차 관련 비용, 점포 인테리어 비용, 직계 비품 구입비, 원재료 구입비, 마케팅비, 기타 비용 예비비,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코스트 스트럭처에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파트너를, 그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갖다가 키 파트너로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수수료 같은 게 코스트 스트럭처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이준원 학생이 했던 부찌부찌, 그죠? 외식업이지만 좀 더 기존 외식업과는 차별화된, 그죠? 밀키트 서비스, 배달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 세그멘트를 통한 혼밥 쪽 혹은 우리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 지역 마케팅이 굉장히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드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완성이 다 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혹시 여기에 이제 시장조사를, 우리 경희대 쪽에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 유사업종이라든가 경쟁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와 이제 비교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차별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기존 고객들이 좀 더 바이럴을 통해서 우리 매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가치 제안들이, 그죠? 가치 제안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번 방문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그죠? 이 홍보 이벤트, 자, 이런 것들, 또 지금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뭐 블로그를 잘해서 매출을 꾸준히 올려가는 외식업체들, 이런 데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게 필요하면 바로 키 액티비티들도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부찌부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자료들은 제가 메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준환 학생이 아마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액세서리와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내준 학생은 이제 김선진 학생인데, 아이디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내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2개를 보내주셨는데, 수는, 그죠? 액세서리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로 고객 세분화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김선진 학생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을 타겟으로 했고, 직업은 이제 사무직, 서비스, 깔끔함 이미지가 요구되는 직업으로 했고, 취향까지, 그죠? 모던함, 스틸보다는 은을 좋아하고,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는 스타일, 뭐 이런, 나름대로 고객, 세분화를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액세서리를 직장이나 또 지인과의 모임, 부부 동반 모임, 백화점 쇼핑, 그리고 한 달에 액세서리 지출 비용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고객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잘했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을 좀 더 세그멘트. 근데 세그멘트라는 게 단순히 나이, 연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업으로도 할 수 있고, 취향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 장신 도구를 어떤 용도로 쓰는, 혹은 뭐 소비 지출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고객 세분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우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선정된 그런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진 학생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인정이 돼서 제가 장사력 책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가치 제안 볼까요? 일단은 이제 상품성, 그죠? 아무래도 이 상품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으로도 제작했고 공예 전문가가 제작한 그런 좀 심플하고 가벼운 제품이다. 알레르기가 없다. 가격도 정기 결제 시스템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금지가 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그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그 택배 그죠? 그 배송 그래서 반품 서비스 3개월 내 반품 또 원하는 상품만 평생 보장하겠다. 아트 퍼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매달 함께 배송하고 예술 작품을 구매한다는 느낌을 제공하겠다. 또 액세서리별 패키지를 또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서비스 나름대로 차별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은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그죠? 볼드 액세서리 매달 새로운 컨셉으로 하고 동시대적 디자인, 세련됨을 제공하겠다. 이것만 봐도 뭔가 좀 어떠세요? 이 은으로 구성된 여성용 액세서리가 뭔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입니다. 채널 유튜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고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분들, 그 와디스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채널에.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품화 되면 어떠세요? 이런 거 와디스 같은데 좀 넣어서 그죠?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채널에다가는 뭘 넣는다? 와디스, 그죠?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는 그런 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널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디스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이 지금 이랜드 유럽 지사장인데 이 친구가 그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자기네 그 제품을 그 명품 이태리 명품 가방인데 27만 원대의 국내 와디즈에다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8천만 원이 넘게 팔렸어요 지금. 대박이 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 기업들도 이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채널에다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이렇게 잘 넣어주셨고, 자, 고객 관계. 자, 고객 관계는 일단 멤버십으로 운영하겠다. 구체적이죠,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자, 멤버십. 그래서 첫 달 20% 할인. 회원 아무리 그런 혜택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SNS 활용, 그죠? 그다음에 아트 퍼스트 증정, 또 친절한 서비스. 그래서 이런 고객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계속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고객 관계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GNC라는 회사 아시죠? GNC 비타민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 고객 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회원이 되면 파격적인 혜택,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 아마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객 관계. 그래서 요 네 가지, 자, 요 네 가지가 잘 돌아갔을 때 뭐가 생기죠? 요 밑에 바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런, 자, 매출이 온라인 정기 결제, 오프라인 플리마켓. 오프라인 플리마켓도 하시는군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 올려놨을 때 이런 걸 또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창업자의 핵심 활동을 보면 온라인 마켓 고객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프리마켓 분기별 하겠다. 또 SNS 운영하겠다. 그리고 핵심 자원은 청년 자금, 청년 창업 지원금,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은공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인력 구성과 관련된, 그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픽 디자이너, 은공예 디자이너. 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핵심 자원이다. 자, 핵심 파트너십을 볼까요? 공예 전문가. 그죠? 인스타그램.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정책이 핵심 파트너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책 중에 이제 청년 창업 정책, 또 1인 기업 창업 정책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공예 디자인 쪽에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약 한국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 이제 1인 창조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진흥원에 가보시면 1인 창조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부의 정책은
정책 자금,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디자인 이론 디자인도 뭐냐면 그 어떤 문화와 관련된, 그죠? 한류와 관련된 우리 전통 공예와 관련된 부분들을 컨셉으로 한다면 좀 더 확장성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좀 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기 가치 제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 문화를 알리거나 혹은 뭐 우리 서울을 알리거나 혹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착용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어떤 20대, 30대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객 세분화에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했다.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자, 커스터머 세분화에 뭐가 들어간다? 만약 외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 제한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채널과 고객 관계가 또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또 핵심 파트너가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객을 추가를 했을 때, 그죠? 고객 세분화에 추가를 했을 때, 요 전체적으로 다른 블록들이 다 같이 변동이 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변동이 돼서.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응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비용 구조를 보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재료비, 설비 비용, 뭐 인건비, 생산 패키지 비용, 그 다음에 홍보 비용,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이거 비즈니스 모델 고객을 누구로 타겟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김선진 학생이 보여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굉장히 우리 김선진 학생이 그 제안해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까 그 부찌부찌 부대찌개 컨셉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만들어준 그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완성도를 좀 더 추구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숨고라는 재능 공유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은 3개만 소개를 해드렸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메일로 그 공유를 좀 부탁을 했던 분들은 제가 영상에 사진 파일로 같이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은 3개만 하고, 우리 권하영 학생이 보내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 재능 중개 서비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기존에 이제 순고보다 좀 더 차별화돼서 오프라인 확장 서비스까지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그죠? 고객 경험 관리 차원에서 좀 개선하고자 할 때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머 세그멘트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취미와 기술을 가지고 쉽지만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먼저 나와서 상담도 하고 제안도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최신 트렌드 정보와 강사진들을 제공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전문가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층은 누굴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학생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인지, 그죠? 혹은 뭐 10대인지 좀 더 이걸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좀 더 직업 타겟을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 부분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그 요약,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 서비스 플랫폼,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레비뉴 스트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들은 누구냐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커스터머 세그멘트에는 우리에게 가치 제한을 통해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누구인가가 바로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은 좀 뭔가 다른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있고, 또 취미, 여가생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커스터머 세그멘트에 일단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고객들도 있고, 또 뭐냐면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 풀, 또 전문가 풀도 커스터머 세그멘트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좀 더 보완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채널, SNS 온라인, 컨택, 채팅창, 연결 매칭 프로그램. 자, 이 부분도 좀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요즘에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구글 미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자체 만일 이 스타트업, 기술이 있는, IT 기술이 있는 데면 이제 자기 자체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채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전문가가 직접 컨택 대형 맞춤 서비스를 하고 빈공. 자, 이 부분도 뭐냐면 뭐냐면 이거죠.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어요. 그 이용한 고객들이 재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거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정기적인, 그죠?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해주냐는데,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는 혹은 뭐 서점 같은 데 이런 거를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객이 평소에 구매하는 책들, 유형들, 뭐 경영경제다, 뭐, 그죠? 혹은 문화다, 인문학이다. 자, 이런 것들을 세그멘트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죠?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 반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객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커스터머 릴레이션도 약간 좀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은 정의를 해주셨고,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입, 그죠? 수수료, 중개 수수료, 또 전문가 공간 파트너 관련 브랜드. 왜냐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지식 기능 비즈니스, 지식 공여 기부를 매칭하는 매칭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어떤 품질,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의 원활함,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도 한번 변화를 명확하게 좀 줘야 된다. 어떤 계층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할 것인지, DB를 확보할 것인지,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어디서 구하고 또 어떤 스펙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건지를 명확하게 좀 해야지 이런 전체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채널이나 커스터머 릴레이션이 같이 좀 연동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자원은 여기 나와 있네요. 휴먼 리소스, 그죠? 각 분야별 재능을 갖고 있는 이런 이용자들, 그 다음에 온라인 연결 서비스 관리자, 또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트렌드 정보. 자, 결국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네요. 네트워크. 그죠? 네트워크. 리소스. 그러니까 리소스이면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서 트렌디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력 풀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그 들어온 인력 풀들이 이탈이 되지를 않아야 되고, 또 한번 이 매칭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고객들이 재반복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가치 제한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Q 액티비티. 자, 결국 이 매칭 비즈니스 플랫폼에
키 액티비티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가장 중요한 키 액티비티. 자, 이용할 서비스를 이용할 구매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채널이 좀 바뀌겠죠. 채널이. 그 다음에 이 전문가 풀을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플랫폼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죠?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온라인이 주가 되겠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정기적으로 뭐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공간 대여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공간과 관련된 공간 제공업자들과 키 파트너를 또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키 파트너를 보면 홈페이지 SNS 프롬 관리자, 분야별 전문가, 스펙 전문가, 이용자, 관리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자 한번 다른 걸 한번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전체 여기 있는 것도 다 흔든다는 걸 전 사례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계속. 자, 만약에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자,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매칭 플랫폼을 하겠다 하면은 다 틀려지겠죠,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재능 기부, 취미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나는 퇴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부업거리, 부업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취미와 기술을 획득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그래서 또 세그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커스터머 세그멘트는 누가 되냐면 기업에서 퇴직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가치 제한이 틀려지겠죠. 그들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 이 취미와 기술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 부수입이 생긴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그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타켓이 누구냐에 따라서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 가치 제한이 다 바뀌게 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 키 파트너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커스트 스트럭처, 커스트 스트럭처, 인건비,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들겠고 유지비,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들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요즘 매칭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 사례인데,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해요. 거기는 이제 또 매칭, 예비 창업자와 특히 이제 예비 창업자 중에서도, 외식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이런 데를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스타트업인데, 지금 어쨌든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는데, 지금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누구냐면, 음식점을 창업하고 싶어. 근데 경험이 없어. 어떤 게 수익 모델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커스터머 세그멘트는 그 사람이에요. 그죠? 음식점 예비 창업자. 여기 바뀌어야죠. 그럼 또 거기만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되면 안 돼요. 뭐냐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죠? 어떤 기술과 이런 걸 제공해주는 또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들이 또 여기 들어가요. 커스터머 세그멘트. 그죠? 자, 그들에게 이제 가치 제한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 체험을 하고 여러 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이제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서 제공하는 거는 뭐, 치킨, 스파게티, 우동, 기타, 국내에 여러 가지 있는 그 외식 비즈니스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채널은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은, 자,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된 예비 창업자들이 실제 창업이 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또 연결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익 모델은 뭐냐면 기업으로부터 받아요. 기업으로부터 한 달에 얼마씩 정액제로 받아요. 그러나 이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아주 소액만 받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레비뉴 스트림이 발생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기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가치 제한과 그죠? 매칭 서비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주 변화무쌍하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는 다양하고 또 경쟁도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얼마나 이 이해관계, 그 가치,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채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널도. 거기서 이제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제가 그 사이트 주소를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새 학생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다른 학생들도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진으로 물론 이제 그 아래 한글이나 이렇게 그 메일에 넣은 학생들 이렇게 첨부를 해준 학생들 거를 제가 여기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로 보내준 학생들 위주로 일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이제 중간고사 시즌까지 일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어떤 학생들은 이 창업이라는 게 진짜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 그죠? 아이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마 뼈저리게 느꼈다는 학생도 있고, 또 하면 할수록 이게 다양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말고 계속 이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변화를 주고, 그죠? 채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전지 같은 거를 이게 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를 이게 각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그려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 중에 요 블록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준 학생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완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학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새 학생뿐만 아니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같이 공유도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는 도서를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 organization's business model can be described with 9 basic building blocks: your customer segments, your value proposition for each segment, the channels to reach customers, customer relationships you establish, the revenue streams you generate, the key resources and key activities you require to create value, the key partners, and the cost structure of the business model. But it's not sufficient to just enumerate the 9 building blocks. What you really want to do is to map them out on a pre-structured canvas. This is what we call the business model canvas, a tool that helps you map, discuss, design, and invent new business models. Let's briefly go through the 9 building blocks, starting with the customer segments. These are all the people or organizations for which you're creating value. This includes simple users and paying customers. For each segment, you have a specific value proposition. These are the bundl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create value for your customers. The channels describe through which touchpoints you're interacting with customers and delivering value. Customer relationships outline the type of relationship you're establishing with your customers. The revenue streams make clear how and through which pricing mechanisms your business model is capturing value.
Then you need to describe the infrastructure to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The key resources show which assets are indispensable in your business model. The key activities show which things you really need to be able to perform well. The key partners show who can help you leverage your business model, since you won't own all key resources yourself, nor will you perform all key activities. Then once you understand your business model's infrastructure, you'll also have an idea of its cost structure. So with the business model canvas, you can map out your entire business model in one image. This works for startup entrepreneurs just as well as for the most senior executives.